이거를 제일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요. 상상가치와 계속기업 가치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이제 8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분량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때 드는 예가 이제 곰을 예로입니다. 곰이라는 짐승을 도축을 해가지고 가죽 따로 벗기고 고기 따로 벗기고 웅당 따로 이렇게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서 나오는 돈의 합계, 이게 청산가치다. 그래서 청산가치 컨셉이 뭐다? 기업의 구성 요소를 해체하여 처분할 경우의 가치합계.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리고 계속기업 가치를 이제 정의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과거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해외 토픽에 나왔던 뉴스예요. 중국에서 이제 곰 뱃속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웅당을 뽑아내는 겁니다. 곰을 사육하면서. 근데 그 곰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불로불사의 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는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폐업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 곰, 영원히 사는 곰은 어떻습니까? 웅당 빨대를 꽂아가지고 웅당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겁니다. 웅당 판돈으로. 그럼 거기서 1년의 현금, 2년의 현금, 3년의 현금 쭉 10년 동안 현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캐시플로우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근데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잖아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지금이에요. 그럼 10년 후에 웅당 판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수강하시는 분한테 지금 현 시점에 내 손에 든 100만 원하고 내년에 들어올 100만 원하고 어떤 게 더 크냐? 그러면 하나만 하죠. 하나만 한 소리죠.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뭐다? 할인율이다. 그게 디스카운트 레이트다. 이론에 대해서 10년 현가 계산하면 0.4545, 1년짜리 0.909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자율 10%일 때, 이자율 10%일 때 1년 후에 100만 원은 90만 9천 원, 10년 후에는 45만 원 좀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현가는 0에 수렴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정당화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10개년의 현금으로 합계해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업은 어떻습니까? 14년도 이후에도 죽지 않는 곰이니까 14년도 이후에도 영업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14년도 이후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서 그 캐시플로우 현가를 산정하겠죠. 아마도 보통의 경우는 14년도 이후 현금 흐름은 그냥 컨셉만 말씀드릴게요. 14년도 말의 현금 흐름이 일정 비율로 성장한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그 현금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의 합계액은 다시 10년 현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번항의 그 평가 시점은 현재예요. 1번항의 평가 시점은 현재지만 2번항의 평가 시점은 14년도 말 또는 11차년도 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10년 현가를 적용해야지 현 시점의 평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두 번째를 가리켜서 이제 뭐 터미널 밸류, 레지듀얼 밸류 뭐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하고 우리 조사형 보고서를 보면 뭐 잔존 가치 이렇게들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컨셉이고 논쟁도 많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요 할인율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 할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플러스 6.5% 엄청 높죠. 요즘 같으면 한 8.2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높은가 하면은 지금 제가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지 이자율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 기업에 대한 위험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 6.5라는 거는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위험 프리미엄의 컨셉이에요. 저는 제가 설명드릴 때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에 나오면 내가 1,000원 먹고 뒷면 나오면 네가 1,000원 먹고 라고 내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 근데 그 놈이 안 해시냐 라고 했을 때 걔는 어떻습니까? 리스크 어벌트예요. 위험 회피자이고 그럼 그놈한테 야 앞면 나오면 네가 1,500원 먹고 뒷면 나오면 내가 1,000원 먹을게. 그랬더니 그놈이
아, 그럼 좋지. 그랬을 때 그 공정 게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리미엄, 이걸 가리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 친구의 위험 프리미엄은 500원인 거죠. 그때 그 위험 프리미엄을 이제 재무적으로 산정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들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6.5%를 한도로 조사위원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는 명목하에 다 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재무에서 쓰는 재무 공식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거보다 무조건 낮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기업의 할인율이 똑같아요. 할인율이 높을 때랑 낮을 때랑 기업 가치가 어떤 게 더 높습니까? 할인율이 낮은 게 기업 가치가 높겠죠. 그리고 저 비영업 자산의 처분 가치라는 것, 저건 굉장히 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조업체가 회생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그 공장, 이거는 영업자산입니까? 비영업자산입니까? 영업자산이죠. 그럼 이 비영업자산에 반영되면 안 됩니다. 즉 기업가치에 안 들어가요. 기업가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걸 빼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1번과 2번의 캐시플로우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 회사 사옥의 임차 보증금, 이건 영업자산이지 비영업자산이 아닙니다.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뭐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저것을 이제 비영업자산을, 그 영업자산을 이제 기업가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영업자산으로 계정 대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특정 시점에 아마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 기업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치를, 공장을 특정 시점에 처분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밑에 게 위에 거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공장의 가격을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은, 공장의 가격은 어때요? 청산 가치에도 무조건 포함돼요. 그 기업을 해체 처분하는 거니까 공장을 경매했을 경매했을 때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산 가치에 들어가고 계속 기업 가치는 안 들어가게 되니까 기업 가치 효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공장을 특정 시점에 처분하는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비영업자들은. 그래서 그 처분 가치를 기업 가치에 가산해 하는 겁니다. 양쪽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야 컴프라치를 시키면서 빈적이 더 커집니다. 회생 업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저 비영업 자산에 저는 처분 가치라는 말을 쓰고, 용어 자체도 사실 웃긴 겁니다. 저게 처분 가치인지, 이게 재무 쪽 책을 보면은 저 비영업 자산의 가치는 그냥 공정 가치 평가로 무조건 나옵니다.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령 여러분들 계속 기업 가치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그 앞에 사실 계속은 띄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 가치예요, 그냥. 뭐 아파트를 팔듯이 기업을 판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공정가치, 시장가치로 파는 거지. 그죠? 청산가치로 팝니까? 어린 밥벌이도 없는 소리지. 근데 이제 조사위원분들은 다 이제 이걸 다 청산가치로 다 집어넣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산 절차의 기본 전제라고 제가 이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비교를 했을 때 위에 게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지금 털어야 될 것이고, 맞죠? 그리고 계속기업 가치가 크다면은 돈 벌어 갚으라고 놔두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 낫다는 판단인 겁니다. 일단 요거를 들어가서 일단 요 틀 안에서 회생 절차로 갈 것이냐, 파산 절차로 갈 것이냐라는 게 일단 논리적으로는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청산가치라는 컨셉은 허들이에요. 넘어야 되는 허들이에요.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허들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이든 법인 회생이든 일반 회생이든 저 청산가치라는 건 넘어야 되는 허들이에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됩니다.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담보권자, 또 일반 상거래 채권자 모두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 그것을 이름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정의합니다.